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좀 함께 볼까요? 네, 강서구 방화동 645-50번지 다세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네, 요거 좀 양재동으로 갈아타려고 하는데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아, 그러면 이거 투자 목적으로 좀 매수를 하셨던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양재동의 다른 빌라로 좀 투자처를 옮기면 어떨까 고민하시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강서구 방화동에 645에 50번지 다세대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이걸 좀 가져가야 될지 아니면 이제쯤 정리하고 양재 지역으로 옮겨가는 게 좋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사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화동 645-50번지요? 네, 네. 네. 요거 한번 보면 여기 방화이동 주민센터 밑에 있는 거네요. 네, 네. 방화중학교 위쪽으로. 네. 요거를 가지고 계셨는데 얘를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궁금하신 거고 아니면 네. 매도하고 얘가 뭐 좋다면은 가져가야 되겠죠. 그죠? 네, 네. 그런데 나쁘면은 지금 양재동 쪽으로 갈아타도 괜찮냐 이게 궁금하신 거예요? 네. 얘 방화동 거는 언제 매수하셨죠? 네, 2017년도 9월 달에요. 2017년도 9월 달이면 한참 사실은 이런 소형주택에다가 투자할 만할 때 투자하신 건 맞아요. 시기적으로. 네. 그런데 이때 왜 이쪽으로 들어가셨는지 요거 방화 뉴타운 보고 들어가셨던가요? 이때 되면 해제됐었을 텐데 1구역이. 네, 뉴타운이 해제됐더라고요. 네. 네. 일단 그러면 뭐 재개발 보고 들어가셨던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들어가시게 된 네. 이유가 어떤 거였죠? 재개발한다고 해서 들어갔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이때 이쪽 자체가 네. 그때 그러면 분양가는 얼마 했었어요? 1억 9천여. 1억 9천만 원이요. 네. 이쪽 지역 같은 데가 전세금 자체가 매매가하고 거의 붙어가는 지역이거든요. 아마 네, 투자금은 굉장히 소액이 들어오셨을 것 같은데 이거 전세 그때 얼마 주셨어요? 1억 7,500이요. 그러면 내 돈은 1,500만 원 들어갔었네요. 그죠? 네. 거기에 이제 뭐 수수료니 취득세니 이런 것들 좀 들어갔었을 텐데 그 소액으로 투자하기 위해서 소액으로 내가 핸들링 할 수 있으면서 재개발까지 바라볼 수 있으니까 이쪽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아니면은 여기 마곡단지가 있다라고 하니까 마곡단지가 어떻게 보면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들어갔던 거예요? 그 두 가지 모두가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아니, 재개발 보고 들어갔습니다. 그러셨구나. 그러면 답은 나온 것 같아서 네. 얘가 이제 1구역짜리였잖아요. 네. 그죠? 근데 해제됐고 지금 2구역도 11월인가요? 벌써 작년이 됐네요. 2020년 11월에 공람했잖아요. 지금 해제하기 위한 공람. 아, 그래요? 네. 그렇다고 보면 이제 이게 재개발 구역으로 우리가 흔히 이제 정비 구역으로 지정이 된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개발 행위가 제한이 돼요. 네. 무슨 소리냐면은 신축 주택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현 조합원의 이 인원 자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반 그 분양분에 대한 사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게 이제 해제가 된다라고 하면 이 개발 행위를 제한했던 게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계속해서 신축을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개발 행위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우리 주택이 1억 9천에 내가 매수를 하셔서 2017년에 매수를 하셨는데 우리 주택이 값어치가 올라가려고 하면 주변에 새 집이 없고 우리 집만 새 집이 좀 유지가 되면은 유리한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지금 이 구역도 이제 공람을 해서 이게 뭐 지금 또 주민들이 그거를 다시 또 엎으려고 뭐 동의서를 받는다라는 소리까지는 제가 들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일단은 제가 아는 지식 하에서는 정보 하에서는 지금 공람을 했다. 해제하기 위한 공람을 했다라고 작년 11월에 진행을 했다라고 하면 만에 하나 해제가 된다라고 하면 네. 이 구역이 상당히 넓은 구역이거든요. 방화 뉴타운. 네. 그런데 그 구역이 해제가 되면 거기에 개발 행위 제한됐던 게 풀려버려서 개발 행위가 허가가 될 거거든요. 네. 그러면 역쪽으로 더 가까이 있는 이 구역 쪽에 있는 것들이 계속해서 신축 빌라를 짓게 될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 주택이 갖고 있던 장점이 사라져 가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경쟁자들이 더 신축 빌라들이 많이 생기면 경쟁자만 많이 생기면 아무래도 힘들어질 거 아니겠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의 내가 보유하면서 좀 누릴 수 있는 상황이 좀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여기까지 고민을 하시고 새로 갈아타는 게 어떨지를 고민하셨던 것 같고 네. 결론은 찬성이에요. 여기는 매도하시는 게 맞는 거고요. 네. 그리고 어차피 마곡지구에 대한 그 우리 주택이 영향을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이쪽에 여기에 이제 세입자들 보시게 되면 김포공항 관련해서 뭐 근무하시는 분들 여기 또 입점한 어떤 관련 기관들, 관련 시설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좀 여기 선호하는 그런 지역인 거지 임대 수요가 막 팍 늘어나고 또 여기가 뭐 공공 재개발이나 여러 가지 다른 어떤 개발 여건을 갖추고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정리하시는 게 맞고 그러면 네. 옮겨 타려고 하시는 곳이 네. 아까 양재동이라고 하셨는데 양재동 어디 쪽이죠? 양재동 81-12요. 양재동 82-12번지요? 네, 네. 네. 양재동 82-12번지. 아, 여기 양재 카페 골목 있는데 카페촌 있는 데군요. 네. 그걸 조금 여기는 크게 봐줘야 될 것 같고. 자, 보시면 양재동 쪽으로 갈아타는 건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방화동하고는 완전히 좀 달라지는 입지가 되는 거고요. 네. 결론적으로는 찬성인데 네. 조금 제가 짚어볼 게 있어요. 요거 분양가는 얼마예요? 4억 9천요. 4억 9천이요. 그러면 투룸이겠네요. 네. 그리고 전세는 얼마까지 맞춰준다예요? 4억 5천요. 4억 5천이요. 네. 전세 금액이 이쪽이 전세가 잘 나가긴 하는데 신축이니까 상당히 공격적으로 잡은 것 같긴 한데 요즘 이제 전세 금액이 좀 오르는 타임이긴 하니까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지금 투자 금액으로 생각하는 게 한 4천만 원 정도시네요. 네. 4천만 원 정도 투자해서 양재 쪽에 투룸에 터를 잡는다. 요거는 전체적인 어떤 입지적인 힘이나 어떤 개발성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보시면 이 아래쪽에 뭐 양재 R&D 센터라든가 그리고 특히나 이게 이제 신분당선으로 연결돼서 그 판교 쪽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네. 이 판교가 남아있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다시 인생을 저도 이제 앞으로 또 50년을 더 살아가야 되겠지만 앞으로 남아있는 먹거리의 대표적인 그 기업, 지금 IT라고 하는데 이 IT 기업들의 대표적으로 입점돼 있는 곳들이 바로 이 판교가 되면서 앞으로 굉장히 많은 일자리들이 창출이 될 거거든요. 네. 그러면 판교에는 지금 아파트 가격들이 엄청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조금 주택의 어떤 주택 비용이 그 불안한 사람들, 좀 돈이 모자란 분들은 어차피 한 정거장이면 오니까 이쪽에 뭐 한두 정거장 해서 이 양재 쪽에다가 터를 잡을 확률도 굉장히 높아요. 네. 그러면 임대 가격도 잘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일단 신축이라서 그런지 금액 자체가 투룸이라고 하기에 4억 9천이면 조금 높은 것 같긴 한데 네. 일단 전체적으로 방화동에서 양재 쪽으로 갈아타는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당연히 굉장히 찬성을 드리고요. 네. 일단 투자 금액은 주택은 이거 하나세요? 네, 제가 작년, 재작년에 팔아가지고 지금 한 채 있어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한 채를 지금 방화동에 갖고 계시는 거예요. 네, 네. 이제 그거를 이쪽 양재동으로 여기 거주는 하실 건가요? 거주는 안 합니다. 아, 거주는 못 하시고 네, 네. 일단은 그 4천만 원 투자처로 해서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주택 가격이 오르려면 요거는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임대가 즉 전세 가격이 상승을 해야 돼요. 네. 전세 가격이 상승을 해서 우리 매매가 즉 지금은 4억 5천에 이제 전세를 맞춘다고 하지만 얘네들이 4천만 원, 5천만 원 올라서 4억 9천 자체를 분양가 자체를 밀어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 시간은 굉장히 걸릴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좀 인지를 하시고 당연히 주택 가격의 오른 폭은 이 방화동에 갖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오를 거니까 그거는 잘 선택하시면 되고 시일은 좀 걸리겠지만 분명히 좋은 방향으로 갈아타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갈아타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있잖아요. 네네. 그 실 전용이 15평인데요. 네네. 이 가격이면은 좀 높은가요? 전용이라고 하면 15평이면 네. 거실 자체가 굉장히 크게, 방 자체도 크겠네요. 투룸이면. 네네. 그러니까 분양 평수하고 전용 평수는 다른 거 아시죠? 그 계약서에 보시면 전용 면적 해갖고 표시되어 있는 게 15평인 거예요. 아니면 실제로는-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15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 사용할 수 있는 게 15평이요. 아, 네. 그러면 가격은 조금 세기는 해요. 그런데 그래요? 요즘 어차피 이 물자들이, 그러니까 네. 건설 자재값들도 많이 올랐고, 특히나 이 양재 쪽, 특히나 이 강남 쪽에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의 토지 가격들이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원래 어떤 것들이나 살 때는 내가 살 때 제일 비싸고 내가 팔 때 가장 싼 것처럼 느껴지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크게 걱정. 일단 내가 4천만 원으로 투자할 수 있는 뭐 나쁘지 않은 투자처인 건 같은데, 일단은 굉장히 좀 오래 걸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전세 가격이 얘를 밀어줘야 되는데, 뭐 상황은 왜냐하면 처음에 전세 가격을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좀 높게 잡는 거거든요. 네. 투룸으로 해서 4억 5천 전세가는 상당히 높은 거예요. 저는 거의 어떻게 이 가격이 나올까라고 상상을 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가격이니까, 네. 그래서 이 전세 금액이 현실화되면서 이게 다시 매매가를 밀어가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거라고 인지를 하시고 투자를 하시라는 거고요. 좀 더 자세한 상담 받고 싶으면 전화 끊으시고 다시 한번 해서 오프라인에서 한번 저하고 1대1 상담을 하시는 게 좋을 것도 같고요. 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